농마트.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비료를 바로 주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토양과 뿌리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시비하면 비료 이용률은 낮아지고 오히려 작물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장마 직후 바로 시비하지 말아야 하는 5가지 경우와 각각 어떻게 회복시키면서 영양을 공급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양이 아직 과습한 경우입니다. 장마 직후 토양 속에는 많은 물이 남아 있습니다. 토양의 공급이 물로 채워지면 뿌리가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뿌리는 산소를 이용해 호흡하면서 양분을 흡수할 에너지를 만드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양분 흡수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비료를 공급해도 작물이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많은 비가 다시 내리면 질소와 칼륨은 토양 아래로 이동하는 용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배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토양이 적당히 마르고 뿌리가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뒤 옷거름을 주는 것이 비료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해조 추출물이나 아미노산처럼 스트레스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는 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회복을 돕는 보조적인 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뿌리가 손상된 경우입니다. 침수가 오래 지속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곳은 잔뿌리로, 잔뿌리가 죽거나 갈변하면 양분을 흡수하는 면적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때 비료를 많이 준다고 흡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토양 용액의 농도가 높아져 손상된 뿌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새 흰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흰 뿌리가 나오는 걸 육안으로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이 정상적으로 전개되고 생육이 다시 시작되는지를 기준으로 12시기를 결정해도 충분합니다. 새뿌리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질소와 칼륨을 한 번에 많이 공급하기보다 소량씩 나누어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시기에는 부식산이나 풀빅산처럼 뿌리 환경 개선에 활용되는 자재를 함께 사용하는 사례도 많지만 어디까지나 배수와 뿌리 회복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는 작물이 심하게 시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잎이 축 늘어지고 생육이 멈춘 작물을 보면 비료부터 더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는 양분 부족보다 뿌리 기능 저하가 먼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비료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작물이 다시 흡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토양 수분이 안정되고 세입이 정상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면 그때 옷거름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는 과다 시비보다 적정량을 나누어 공급하는 것이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장마 직후 폭염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장마가 끝난 뒤에는 갑자기 3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물은 과습 스트레스가 끝나기도 전에 고온 스트레스를 다시 받게 됩니다. 이때 비료를 한꺼번에 많이 공급하면 토양 염류 농도가 높아져 뿌리의 수분 흡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기에는 새벽이나 저녁처럼 비교적 온도가 낮은 시간에 시비하는 것이 좋으며 한 번에 많은 양보다 여러 번 나누어 공급하는 분시가 양분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칼륨은 수분 조절과 기공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유황은 단백질과 효소 합성에 필요한 필수 원소로 질소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이러한 영양소도 뿌리가 회복된 이후 공급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추가 강우 예보가 있는 경우입니다. 비료를 준 직후 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 질소와 칼륨은 쉽게 씻겨 내려갈 수 있습니다. 결국 비료는 줄었는데 작물은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큰 비 예보가 있다면 시비를 며칠 미루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비가 모두 지나가고 토양이 안정된 뒤 공급하면 같은 양의 비료도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장마 직후에는 비료를 빨리 주는 것보다 작물이 비료를 흡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배수를 개선하고 뿌리가 회복되는지 확인하고 생육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을 살핀 뒤 옷거름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많은 양을 한 번에 주기보다는 질소와 칼륨 등 필요한 양분을 여러 번 나누어 공급하고 필요에 따라 해조 추출물, 아미노산, 부식산과 같은 회복 보조 자재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장마 이후 작물의 회복과 비료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돌고 돌아 가장 중요한 것은 배수와 뿌리의 회복입니다. 작물이 다시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뒤 시비하는 것이 장마 이후 가장 효과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고 계속해서 농마트TV를 통해 정확한 농업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일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으니 다양한 농업 관련 지식, 정보, 자재 등을 농마트TV를 통해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농마트TV에서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저희가 직접 선별해서 검증된 농자재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품 구매는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농마트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며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농마트TV라고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료, 영양제, 토양개량제부터 농업에서 꼭 필요한 자재들까지 농가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검증된 자재들과 비료들을 직접 수입하고 있으니 더 다양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 할인과 이벤트, 묶음 특가, 그리고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되는 프로모션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꼭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전화 또는 매장에 찾아오셔서 상담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와 효과로 증명되는 농재자만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마트TV의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마트TV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이 나오며 다양한 농사 관련 정보나 농마트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코마크가 있는 농마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현재 농마트TV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나 이벤트 중인 제품을 보실 수 있으며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로 접속됩니다. 바로 아래 세 번째로 있는 농마트는 농마트TV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이곳에서도 농마트TV에서 판매 중인 농자재를 보실 수 있으며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접속해도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이 나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며 두 번째 농마트 사이트, 세 번째 농마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알림받기를 해놓으시면 다양한 할인, 이벤트, 쿠폰 등에 대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농마트TV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1+1 이벤트 중인 제품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선과 천연미네랄을 유용미생물과 발효시킨 아미노산제 생선아미노 10L, 규산 및 유기산, 활성아미노산과 각종 미네랄이 복합된 종합영양제 보난자 슈퍼 1L, 동해와 냉해 예방 및 수정률과 광합성 능력 증대 복합 기능성 제제 수정광 500ml, 수용화된 정제황과 은이온 함유로 균에 특화되어 있는 제5원소 3종 살균 제 500ml,
수용성 규산과 황전량의 조합이 바탕인 병해충 방제, 침투와 화산 및 약흔 방지, 거품 감소 효과를 지닌 그린팩 1리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 행사 중이니 앞서 안내해드린 농마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작물과 재배 환경에 맞는 자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